안녕하세요. 에밀리아라운의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조커님하고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보고요. 그리고 몇 가지 기사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선물,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와 박빌부님이 또 이제 리플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한 몇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순서로 들어가서 조커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SEC 연임 후보로 크립토맘 지명,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제 크립토맘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지금 이 피어스 의원이 백악관으로부터 연임 후보로 지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연임 여부는 미국 상원의회가 결정을 하는데, 뭐 백악관에서 이제 연임 후보로 지명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뭐 재지명이 되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재지명이 이제 확정이 되면 2025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맨 밑에 이 피어스 의원이 한 이야기가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난달 2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에만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해 불공정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견해를 거듭 나타냈다. 그는 암호화폐와 기타 금융상품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규제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다면 관련 금융상품이 더 나은 가격 발견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TF 승인하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SEC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는 거죠. ETF 승인을.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직 이제 이 대중들이 이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그 타이밍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이 암호화폐 ETF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당연히 이제 SEC 입장에서 봤을 때 대중들이 이제 들어와도 된다, 이 이야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 그때는 대중들한테 이 시장을 허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커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연준 의장 이더리움 기반 금리 적용 유용성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기사 내용을 조금 이제 읽어보면요,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아메리보라고 이제 이야기 있습니다. 좀 생소한데, 그 아메리보 유의미한 지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파월 의장이 대한 기준 금리 가운데 아메리보의 적용을 유의미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아메리보는 미국 금융거래소를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에 있어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아메리보가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사기관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용 읽고도 잘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좀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물론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줄에 있다라고 보는데, 아메리보는 미국 금융거래소를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에 있어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할 것이냐, 이제 금융거래소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들, 예를 들어서 뭐 XRP라든가 뭐 스텔라 루멘이 됐든 뭐 이더리움이 됐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대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이 아메리보, 이게 보시면 아메리보는 2022년 퇴출되는 그 런던의 이제 리보 금리를 대체하고자 이 AFX, 아메리카 파이낸셜 익스체인지와 CBOE,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협력해서 만든 지표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이더리움 ERC 7일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들, 은행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겠냐, 이 그 리보 금리 대신 이 아메 리보가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월 의장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뭐 이 개념 자체가 저도 이제 생소한 부분이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박빌부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돈 잃고 사람 잃어 인생 포기, 암호화폐 대박 신화의 그림자, 코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피해자들, 표적이 된 기술 취약 중장년층, 노후막막 울상, 사기판 치는 코인 시장, 관리 감독 절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뭐 TCC 사업자와 이 트레이드 코인 클럽에서 이렇게 뭐 사진 찍은 모습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AI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코인을 사고 팔아 투자금을 불려준다. 암호화폐 다단계 투자업체 이 TCC와 이 업체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이 T코인에 쏟아부은 돈을 모두 잃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소개비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서 이제 이 T코인이 앞으로 엄청 이제 미래가 밝다. 이제 뭐 나중에는 뭐 비트코인처럼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쳤겠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 T코인을 또 팔아서, 결국에 이제 이 T코인이 가격이 이제 0원이 되니까 이 TCC에 뭐 소개를 해서 소개비를 챙겼던 사람들까지도 다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깡통을 차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피해 금액이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3만 명 이상이 이제 피해를 받았대요. 그리고 밑에 이제 댓글을 잠깐 보면 비트코인은 이미 망한 시스템이라 했던 유땡땡 작가님이 옳았네. 역시 갓땡땡. 유땡땡 작가가 비트코인의 허상을 그리 말하고 정부에서도 도박하지 말라고 말렸건만 욕심에 눈이 멀어 그릇된 선택을 한 자들을 위해 정부더러 책임지라는 게 뭔 헛소리인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 기사가 나오고 또 이제 비슷한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거 6월 8일자 기사인데, 코인 투자라더니 피라미드 사기, 3만 명 피눈물, 알려진 죽음만 3명,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이 TCC에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일단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선 이 암호화폐 상승장 초입에 2017년도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트레이딩을 통해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또는 채굴을 통해서 돈을 불려줄 테니까 소개를 해라. 그래서 뭐 한 구자당 얼마다, 한 구자당 뭐 이더리움 몇 개다, 한 구자당 뭐 비트코인 몇 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한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형태만 바뀌어졌지 동일한 형태의 스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폰지 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박필부님도 이제 그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댓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반 대중들이 느낄 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암호화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제 이더리움도 똑같이 이와 같은 그냥 다단계에 불과하다, 사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가 나온 어떤 의도가 그 부분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사를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올린 이유도 조만간에 이제 시장이 뭐 상승장으로 들어가서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이 시장에 일반 대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그러면 언제 들어올 것이냐, 나중에 이제 가격이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그때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이 이 암호화폐 관련된 뭐 투자 상품을 판다거나 ETF를 판다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가지고 어떤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일반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신중국 연방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아마 이제 이 내용도 이 단어가 잘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신중국 연방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그 부분을 잠깐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튜브 영상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박상호의 이제 문명 개화 6월 6일자 영상에서 이 신중국 연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도 제가 설명란에 걸어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원구이가 신중국 연방 건국을 선포를 했어요. 옆에 있는 분이 이 스티브 배넌이고요. 이분이 이제 백악관 참모였었는데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이 지금 이제 구원구이가 이 신중국 연방을 선포를 했고, 그리고 이 기사에 보시면 지금 중국 국가대표 선수였던 하오하이둥,
이분이 지금 이제 신중국 연방을 설립하자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오하이둥은 중국 공산당을 없애는 것은 정의의 요구라며 중국 공산당을 국제 공산주의 원조에 힘입어 중국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한 테러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의 독재 통치는 철저한 반인륜적 만행으로 강화됐다.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성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를 위반하며 협약을 파기하고 홍콩을 피로 물들이고 티베트인을 살해하며 부패를 수출하며 전 세계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 그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 또는 이제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뭐 후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 수뇌부에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인륜적 행위들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중국 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 하오하이둥과 아까 방금 전에 그 영상에서 봤던 고원거이가 왜 신중국 연방 건국을 선포를 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영적 전쟁 중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한 부분에서 중국에서도 똑같이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중국 내부에서 중국 내에서는 이제 하기가 쉽지 않죠. 중국 내에서 했다가는 이제 공산당이 바로 이제 잡아다가 사형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또는 뭐 스페인으로 이제 망명 가 있는 중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신중국 연방 그 선포를 건국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인민들에게 이제 비전을 제시해주고 앞으로 이제 중국이 그 소수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 이제 분할이 될 건지 그런 방향성도 이번 기회에 이제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카카오톡 이제 클립 관련된 기사고 클립이 출시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클립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이 13개를 이제 선보였는데 일상 소셜 분야 앱 5개, 건강 분야 2개,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5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만의 용을 만들고 성장시키자 크립토 드래곤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이제 깔아서 해봤고 예전에 그 이더리움 기반의 그 크립토 키티랑 비슷하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립토 키티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 렉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게임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크립토 키티는 해보지 않았는데 크립토 드래곤은 제가 이제 한 2, 3일 정도 해보니까 이건 뭐 잘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이제 크립토 드래곤 이 게임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크립토 드래곤은 교배를 통해 나만의 용을 만들고 성장시켜 용의 마을을 지켜내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다. 그래서 교배를 통해 더 강하고 화려한 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희소성이 높은 용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수집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용을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거나 카카오톡 친구와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용이 보시면 이제 이런 용인데 미묘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뭐 날개가 2개거나 날개가 하나거나 아니 이제 머리 모양이 둥글거나 둥근 용, 머리가 이제 길쭉한 용, 머리가 또 짧은 용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 용들이 중복되지 않게 계속해서 이제 다른 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희소성이 이제 높은 용을 찾게 되면 예전에 이제 크립토키티에서 뭐 고가의 그 크립토키티가 거래가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가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용은 이제 NFT 기술을 활용해서 카드로 저장이 되고 그 카드로 저장해서 카카오톡 가상자산 지갑 클립을 활용해 이 용을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용을 친구에게도 이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용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팔아서 이걸로 뭐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뭐 누구나 창작자가 되고 창작자를 후원하는 공간 뭐 픽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판 포켓몬고가 될 수 있을까? M 블록스 헌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템 강화에 판매하는 재미가 쏠쏠한 크립토 소드 앤 매직. 이건 이제 이미 이제 있던 게임이래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게임을 뭐 해보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이오스 블록체인 기반으로 출시가 돼서 꽤 이제 인기를 모았던 그런 게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립에 나와 있는 그 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코인니스 기사고
그레이스케일 올해 이제 이더리움 1.1억 달러 매입. 그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0.4% 수준인 1.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00억 정도 해당하는 그 이더리움을 매입을 했다. 5개월간 매입을 했대요. 그리고 밑에 보면 비트코인도 1분기 말 20억 달러에서 6월 2일 기준으로 35억 달러로 급증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다음에 좀 정체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국에 이 그레이스케일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집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저가에 매집을 하고 싶기 때문에 가격이 큰 변동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격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 외신 32이더 이상 보유 주소수 지속 증가 추세,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이제 월렛에 이 32개 이상에 있는 이 이더리움 지갑 수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2만 개를 넘어선 걸로 이제 보입니다. 보시면 12만 개다. 검증자 자격을 갖춘 주소는 약 12만 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12만 개의 이더리움 지갑이 32개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개나 뭐 1000개 갖고 있는 이제 지갑들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테이킹이 실제 시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지금 이제 이 지갑 숫자는 지금보다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 쭉 보고 그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쌀 선물 차트 간단하게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쌀 선물 차트 거의 이제 한 23, 이 채널 중반까지 이제 올라왔었는데 현재는 19달러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채널 중반 정도에서는 저항을 맞고 한번 이제 조정을 받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주봉인데요.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채널 중반까지 올라왔다가 채널 중반 근처에서 찍고 지금 이제 저항받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우지수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27,111이고 829포인트 3.15%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갭 상승해서 양봉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우선 이제 갭이 굉장히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갭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기도 이제 갭이고 이 자리도 갭이고요. 지금 23,700에서 23,900도 갭이고 지금 이제 21,000에도 갭이 있고요. 19,000에도 이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한 5개 정도 있고, 지금 이제 장기 평선들은 다 돌파시켰어요. 돌파시키고 우선은 이 추세선 저항에 이제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저항 맞고 이 추세선 저항 맞고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하락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올라올 때 워낙 이제 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우선은 다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래로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저는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금 이제 2185로 뭐 약간 보합 상태인데, 우선 오늘 이제 갭 상승했다가 음봉 맞으면서 쭉 내려와서 거의 이제 보합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코스피도 지금 이제 장기 평선 다 돌파시키고 지금 채널 중반도 넘고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폭스바겐 예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폭스바겐 예처럼 계속해서 하방 배팅을 한다. 특히 어떤 선물 시장이라든가 옵션 시장에서 개인이나 아니면 자신들보다 더 작은 기관 투자들이 하방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역으로 더 큰 세력이 역으로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기권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코스피도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주봉에서 이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20주선 돌파를 시키고 지금 이제 200주선 걸쳐서 이제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이때 올해 이제 1월달 이때도 120주선 넘었다가 그 다음 주에 120주선 위에서 한 주 시간 보내고 맞고 떨어져서 내려왔다가 한번 또 반등 줬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또 과정을 거칠 수 있다. 120주선 돌파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코스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이 120주선 맞고 떨어져서 이 360주 이평선까지 한번 눌러주고 이와 같이 다시 반등했다가 내려오는 이제 120주선 맞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도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1203원까지 빠졌습니다. 1203원까지 빠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120일 이평선이 있는 자리까지 빠졌고요. 지금 이 검정색 추세 라인, 제가 이제 이 올려드린 이 검정색 추세 라인에서 지금은 살짝 약간 이탈하긴 했지만 뭐 이 121선 이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이 원달러 같은 경우는 다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장기평선들 정배열돼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 121선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 20일과 이제 50일이 살짝 꺾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뭐 20일, 50일은 이제 단기 평선이니까 바로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50일 평은 지금 이제 수평으로 만들었습니다. 수평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 51일 평선 밑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51일 평선을 돌려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이때처럼 바로 이제 회복을 해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때처럼요 이렇게 바로 회복을 해주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볼게요. 금 차트는 금도 이제 빠지긴 했는데 뭐 중요 라인에서는 일단 지지를 받았다. 물론 이제 51일 평선을 이제 깬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이 1684달러 이때 계속 저항 맞았던 이 라인, 그리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던 이 라인에서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금 차트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일과 50일이 이격이 충분히 좁혀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눌러준 모습이 저는 여기가 뭐 이 자리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와 같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 차트도 나쁜 그림은 아니고, 지금 이제 이 1680달러 또는 뭐 120,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원달러 차트로 이야기하면 뭐 지금 올라오는 뭐 120일 이평선까지 터치해주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때도 보시면 이제 120일, 200일까지 순간적으로 깼다가 바로 이제 회복을 시켜줬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격을 충분히 좁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이제 올라와줘도 되고, 올라와서 돌파를 시켜도 되고, 아니면 뭐 120에서 한번 터치해주고 다시 상승해서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 현물 가격을 잠깐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이제 온스당 26,556달러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빚이 25조 이제 9천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25조 6천억 달러였는데 25조 이제 9천억 달러까지 올라왔고, 제가 올해 이제 6월 안에 26조 달러를 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6월 8일인데 벌써 이제 25조 9천억 달러니까 아마 이제 6월 중순 넘기 전에 26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그러면 원래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3조 달러의 빚이 더 추가적으로 이제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이제 25달러 정도 내려와서 9,724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21선 이제 위에 있긴 한데 지금 장중에 계속 이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흔들어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이 수렴하는 이 아래 이제 저점 연결한 이 추세선과 이 위에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아래로 크게 을 만들어주고 지금 이 추세선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 1200달러 중심 저항 맞고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럼 이제 돌파를 못 할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21일 평선과 51일 평선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난번에 제가 이때 패턴이 이제 역으로 순서만 바뀌었지 이때 패턴이 반복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때는 먼저 올라왔다가 W M자로요. M자로 올라왔다가 다시 W자 만들어주고 이제 올라온 거고요. 지금은 먼저 이제 빠졌습니다. 먼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다가 또 올라와서 이 1200달러 저항 맞고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이 패턴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50일 이평선과 이제 이격이 좁혀졌다라고 하면 상승을 해줄 것으로 이제 보는데, 지금 이 50일 이평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4시간 봉을 보시면 이 122평과 202평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난번 작년 이제 6월달 이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할 때 보시면 이제 122동 평균선과 202동 평균선이 이렇게 이제 이격이 좁혀졌다가 다시 이제 3파 상승하면서 다시 이제 벌어지고요. 다시 이렇게 4파 조정하면서 이격이 좁혀졌다가 다시 5파 상승하면서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제 모양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122평과 이제 202평이 간격이 완전히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이격을 벌려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좀 크게 상승해주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날 수 있죠. 데드크로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나기 전에 여기서 좀 크게 한번 움직여주면서 이 122평을 다시 좀 당겨주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65.9로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에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122평 있는 위치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20평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도 이 상승 채널의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서 다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갈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데 그렇게 이제 보지 않는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이스트지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이 362평과 이 202평에서 이 362평 올라오는 이 362평을 돌려 세우는 그 작업을 이 W자 모양을 만들면서 한 거다라고 하면 지금 이 362평선이 그러면 언제 꺾일 것이냐, 언제 수평으로 만들어지고 꺾일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요. 현재 위치에서 360을 체크를 해보면 이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수직선으로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 이 자리가 362평이에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지금 현재 위치보다 낮은 이 봉들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위치 이 위치까지 이제 올라오는 여기 봉이 이제 15개 이 15개가 빠지면 그때는 이 362평선이 수평으로 턴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202평선이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15일 정도 15일 정도 이 361이평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모양을 이제 만들어 주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도미넌스가 이때와 같이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21이평선 저항 맞고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제 21이평선이 빠르게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61이평선 그 개수도 그렇고 지금 이 내려오는 각도를 잠깐 보면 잠깐만요. 이 내려오는 각도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이 정도 각도니까 뭐 잠깐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그냥 옆으로 누워서 횡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6월 13일 지금 이제 6월 8일이니까 한 5일 정도 됐을 때 이 21이평선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상승 채널을 이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좀 더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미넌스 차트까지 보고 다음으로 이제 XRP 차트 볼게요. 뭐 큰 움직임은 없는데 현재 이제 0.202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이 올해 이제 4월달 이 고점 연결한 이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위로 이제 돌파된 상태에서 또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는데 이 2월 고점과 이 4월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과 이 아래 저점 연결한 추세선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은 6월 16일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움직임 그리고 리플 움직임 같이 이제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리플이 6월 16일 6월 중순 전에 한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수렴이 이제 끝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고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5일 정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도미넌스가 이제 아래로 움직이면서 XRP가 좀 크게 위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4시간 봉을 잠깐 보시면 완전 이제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라색 360, 주황색 200, 120, 20, 50까지 완전히 4시간 봉에서 에너지를 이제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에너지가 완전히 이제 모여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이제 발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 달러 차트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거를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의견 남겨봅니다. XRP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물론 17년처럼 아래 위로 흔들어 줄 수는 있겠네요. 무엇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않고 만들어내고 싶은 모습을 보라. 우리 자신은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담길 리가 없죠. 해빙 중에서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 수십 배 펌핑이 와도 흔들리시지 말기를. 물론 트레이딩한 걸로 XRP 추매하면 더더욱 좋겠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저도 이제 동일합니다. 뭐냐면 뭐 펌핑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에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매도해서 뭐 XRP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뭐 코인, 관심 갖고 있는 코인들 수량 늘리는 걸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제 펌핑 나오는 종목들 쫓아가서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펌핑이 나오면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고 홀딩할 물량들은 홀딩을 하고, 너무 이제 너무 심하다. 이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미쳤다. 펌핑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뭐 전량 다 매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량 다 매도해서 그때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코인들로 이제 교체했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이제 그 원래 펌핑 나왔던 코인들 조정 받을 때 다시 이제 동일한 개수로 매수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 작업을 반복하면 XRP 수량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교체 매매를 통해서 XRP 수량을 계속해서 이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이 교체 매매가 어떤 분들은 나는 해보니까 안 된다,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안 하시고 그냥 홀딩해서 쭉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박필부님이 그럼 올려주신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스토캐스틱 지표와 XRP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고요. 지금 리플 달러 차트에서 주봉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모양을 네모 박스로 체크를 다 해주셨고, 보시면 이제 보조지표 이 스토캐스틱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로 체크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토캐스틱 주봉에서 이 바닥을 찍었을 때, 돌아 나갈 때 그때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내용 이제 읽어보면 주봉 스토캐스틱 533 불리시 크로스 이후 모습. 참고로 주봉에선 533 지표가 잘 맞습니다. XRP 주봉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봉 스토캐스틱 533 지표에서 불리시 크로스는 상방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리시 크로스가 나타난 상태로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시 크로스가 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봉 스토캐스틱 1433 차트의 유사성. XRP 주봉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봉 스토캐스틱 1433 지표에서 2017년 3월과 2020년 현재 모습이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스토캐스틱의 패턴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점을 낮췄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는 저점을 높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을 낮췄는데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다 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다 라는 의견이고, 그 이후의 흐름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3월달과 같은 2017년 3월달과 같은 그런 차트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필부님이 올려주신 차트 잘 봤고요. 그러면 차트 여기까지 보고 이제 Q&A로 들어가서 Q&A 한 몇 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써니님이 올려주신 영상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도 크립토 자산을 옹호하네요. 영상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예전부터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된다. 금과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는 계속해서 이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최부자TV님이 다 모르고 이제 매도했다. 무지 더 오르네요. 하지만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저에겐 아직 리플이 갈 때는 꼭 지키려고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렇게 교체 매매 하다 보면 언제든지 내가 교체 매매 안 한 것보다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볼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BSV 매도해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했다가 BSV 혼자 뭐 44만원까지 막 올라가니까 이더리움은 안 가니까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몇 달이 지난 뒤에 지금 돌이켜보면 다 이제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그 기준만 정확히 정하시고 그 매매 기준대로 매매만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교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프이즈님이 에린 스미스님 말투로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성대모사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라하진 않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에린 스미스님 관점으로 보면 XRP 상승은 한 달 정도 남아 보여요. 히히.
농담이에요. 커뮤니티 희망회로 다 아시죠? 400일 전이 고개를 쳐드는 기간이 한 달은 필요해 보여서 그랬죠요. 예, 죄송합니다.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라키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 내용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이제 금은 시장과 비교했을 때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이렇게 이제 괴리가 벌어져 있는데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 때문에 가격이 이제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든 생각입니다만 XRP도 세력들이 비현물 시장에서 종이화폐로 가격을 계속 관리하면서 현물을 싼 가격에 계속 매집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세력의 입장에서 비트코인도 XRP도 현물을 팔아서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죠.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종이화폐로 매도 주문만 계속 넣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세력이 XRP 현물 시장 가격을 올리고자 할 때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물, 비현물 어느 시장 가격으로 가격 결정을 하는지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한국 거래소도 현물, 비현물 거래소로 나뉘어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제 XRP 선물, 비트코인 선물,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워낙 이제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그 선물 시장이 주도하면서 XRP라든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눌러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담보가 되는 법정화폐는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실제 매도할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 비슷하게 깔아서 그 부분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현물을 매집할 수 있다. 아마 이제 이 의미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선물 가격으로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그리고 현물 가격이 원래 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XRP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선물 시장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장난이 계속될 수는 없다. 그러면 충분히 매집이 끝나면 그때는 가격도 현물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나린다우님이 빨간불 기쁨이 아니고 더 숙연해집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게 제 주위 급 코인 시장 저점에 지금 막 들어와 큰 수익 중 사람들 보고 부럽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분들 꼭 뜻 이루시고 선한 부자 되셔서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적어주는데 물론 그 저점에 들어와서 큰 수익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가 충분히 안 됐다라고 하면 정말 큰 돈을 넣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좋을 수 있는데 큰 돈을 벌기는 힘들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내가 이제 홀딩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이제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심장처럼니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개인적으로 믿을만한 거래소 바이낸스, 업빅, 코인원 정도에 나눠서 분산 보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나노레저랑 카드형 레저가 2개가 있는데 지인이 나노레저에 보관해둔 코인이 PC에 꼽는 순간 렉 걸리더니 다 이체된 경우가 있어서 하드 지갑이 문제가 아니라 PC 해킹으로 도난당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반응에서 해킹으로 보상 차원에서 잃은 것보다 더 많이 해주는 것 보고 거래소에 보관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맞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이 하드 월렛을 잘 관리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개인 보안 그 관리 PC라든가 스마트폰 관리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 보안 관리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거래소에 넣어놓고 거래소 이제 OTP 그리고 거래소 개인 보안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분산해서 저는 이제 보관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의문인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왜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연준에서 부실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이유로 망해하는 회사가 계속 연명을 한다는 게 시장 논리로 맞는 건지, 그럼 그레이트 리셋은 희망 사항인 건지, 우리가 투자하는 안전자산이 신기루인지, 이 방송을 보고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연준이 부실 회사채를 매입하더라도 과거 은행에서 부실 대출을 막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상황이 과거 IMF 때나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권에서 부실 대출을 막았던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와 같다고 합니다. 정말 큰 변혁기가 눈앞에 와 있는 듯 합니다.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모두 조금만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올려주신 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 815 죄송합니다. 815 머니톡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여기 이제 그 데이터 노우즈 김기원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는 영상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내용은 뭐냐면, 대출 기준 강화 순비율 데이터, 위기를 준비할 때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 대출을 강화하는 그 타이밍, 그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때 이제 위기가 왔다. 이 회색 음영 부분이 위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침체 영역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2008년도 마찬가지로 이 대출 강화했던 부분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출 강화되는 이 부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주식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돈이 풀려서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 돈을 푼다라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증시가 빠지지 않고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그래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이 내용에 동일하고,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에서 부실한 기업들, 그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제때 넘어가지 못하는,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돼야 되는 거고요. 파산해야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대출 부분이 축소가 되면서 그때 주가가 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